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통합암 치료의 선구자 김진목 원장님과 암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원장님, 수많은 암 환자들을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암을 이겨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예, 그 암 1기, 2기야 뭐 많은 사람들이 이겨내죠. 그런데 4기암, 특히 말기암을 이겨냈다. 그건 굉장히 대단한 것이잖아요. 예.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는 현대의학과 통합의학을 같이 병행 치료했다. 예. 두 번째로는 대부분 순채식을 했다. 비건이라고 하죠. 비건 채식을 했다. 세 번째로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예. 수술 그리고 항암 치료, 아니 수술보다도 항암 치료 너무 힘들어 하니까요. 우리가 5년 지나면 완치란 말을 쓰잖아요. 근데 암 한 번 걸렸던 사람이 완치가 있는가, 이것도 궁금하고, 암 세포를 굶기는 음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뭔지 그것도 궁금해요. 예, 조기암은 완치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조기가 아닌 진행성 암일 경우에는 완치는 없습니다. 항상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고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평생토록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암세포는 주로 포도당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당류를 피하라.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그래서 제가 권유하는 것이 통곡 자연식물식을 권유합니다. 통곡은 아시죠? 현미밥이나 뭐 통밀국수, 통밀빵 같은 게 이제 통곡류를 의미하는 것이고, 탄수화물 식품을 가공해서 섬유질이 떨어져 나가서 당류가 됩니다. 그래서 가공이 덜 된 자연에 가까운 형태로 먹으라는 의미로 자연식물식입니다. 그냥 보통 우리 채식이라고 하는데, 채식이라고 하면 과일이나 해조류를 빠뜨리기 쉬운데 식물식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통곡 자연 식물식을 하면 암세포를 굶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안 먹는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암세포가 싫어하는 음식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먹으면 그럼 몸에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 안 하시던 분이 이렇게 통곡 자연식물식을 하시면 짧은 시간에 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놀랍도록 많아진 대변량에 놀라게 되실 것입니다. 아니, 내 몸속에 이렇게 많은 대변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변기 가득 많은 대변을 보시게 될 거고, 그리고 3주쯤 되면 체중이 3 내지 5kg 정도 빠지고 몸 컨디션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달쯤 되면 불편했던 지병들이 증상이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고혈압이 있던 분이 혈압이 떨어지고 당뇨 환자들이 혈당이 떨어집니다. 늘 다니시던 병원의 의사께서 너무 많이 좋아지셨다면서 약을 조절해 주실 겁니다. 몇 달 지나면 모든 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같은 질환들은 완전히 정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도 매우 좋아집니다. 살이 빠지면 보통 건조해지고 주름이 생기죠. 통곡 자연식물식으로 체중이 빠지면 피부는 오히려 광채가 나고 맑아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에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특히 직장인들, 20, 30대 분들은 친구들하고 약속이나 회식 때문에 식습관 관리도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쉽게 지킬 수 있는 좋은 식습관이 있으면 추천을 좀 해주시죠. 예,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예,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이 따라야 합니다. 너무 바빠서 건강 습관을 지키기 어려운 분들은 계속적으로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식이 조절로 약을 끊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생활습관 교정도 하기 전에 약부터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병이 진행되고 합병증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생활습관을 지키지 못하실 분들은 치료를 열심히 받으셔야 되고, 고기나 생선의 섭취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시고, 어쩔 수 없이 드셔야 할 상황이라면 제 팁인데 고기 굽는 일을 자청하시면 좋습니다. 열심히 구우면서 채소를 열심히 드시면 우거적 하면서 고기를 막 구우면 사람들이 고기를 잘 먹는 걸로 착각들을 해줍니다. 실제로 고기를 먹더라도 미리 채소를 잔뜩 먹은 후에 드시면 고기 섭취량도 줄게 되고 채소의 섬유질이 방어막을 쳐서 고기 속의 해로운 성분들을 모두 흡착해서 대변으로 배설시켜주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 어느 식당에 가시든 채소는 항상 풍부하게 나오기 때문에 변명거리 찾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채소와 해조류를 많이 드시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금연, 금주는 필수사항이고 어쩔 수 없이 마셔야 한다면 추종에 따라 맞는 잔으로 하루 한 잔까지만 마셔야 합니다. 맥주는 맥주잔에, 소주는 소주잔에 한 잔입니다. 인스턴트 식품과 패스트푸드 섭취는 무조건 피해야 되고 아무리 식물성 원료를 하더라도 가공하면 불량식품으로 바뀌고 맙니다. 감자튀김이 대표적입니다. 미국 압류발 5대 식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수분 섭취의 중요성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을 적게 마시는 사람이 암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물을 자주 드셔야 하는데 하루 2리터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잘못 얘기된 거고 물 필요량은 뭘 먹느냐에 따라서 또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또 날씨에 따라서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가 고파서 주전부리 많이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갈증이 배가 고픈 걸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물의 요구량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물은 소변색으로 판단하시면 쉽습니다. 소변색 아시죠? 약간 투명한 노란색입니다. 그것보다 진하면 물이 모자란다는 신호고 소변이 묽다면 물이 많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비타민제를 복용 중일 때는 소변이 진 노란색으로 나오죠. 그걸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물을 잘 안 마시다가 신경 써서 마시려면 소변 횟수가 너무 많아져서 힘든데 이 고비를 넘겨야 하고 소변을 일일이 체크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물 마시는 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마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식사 전 30분쯤에 한 컵, 식사 후 2시간쯤에 한 컵, 그러면 하루 3끼니까 6번이 되죠. 그리고 자기 전 한 컵, 일어난 직후에 한 컵, 그러면 8컵이 됩니다. 그래서 8컵을 마시기를 권장하고 여기에는 커피와 주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사 전 30분 그리고 식후 2시간이라고 그러셨어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제 소화가 될 때는 이제 위산이 많이 나와서 그 음식으로 들어온 여러 가지 세균들을 죽이죠. 그런데 물을 많이 마시든지 국을 많이 마시든지 하면 위산이 희석되어 가지고 세균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예, 소화 능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 커피와 주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로 마셔야지 차의 형태로 마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세요? 차는 괜찮습니다. 아, 예, 국산차 종류가 굉장히 많죠. 맛도 다양하고 해서 기호대로 마시면 되겠습니다. 감잎차를 추천드리고 감잎차는 천연 비타민C가 많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현미차는 우리가 쉽게 만들 수 있고 굉장히 구수하죠. 그리고 상황버섯 달래물도 좋고 레몬수 그냥 생수에다가 레몬즙을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비트 갈아서 넣으면 비트수 그리고 액상으로 된 건강보조식품들이 있죠. 그걸 물에다 타면 영양수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기호대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위장질환으로 요즘 스트레스도 많고 그러니까 고생하는 분들도 많으셔서 위장질환에 좋은 음식도 몇 가지 추천해 주시죠. 위장에 가장 좋은 음식은 잘 알려진 대로 양배추가 으뜸이고 그 다음에 감자, 생강, 연근, 사과, 바나나, 당근 등도 위에 좋은 음식입니다. 암세포를 굶기는 음식으로 아까 통곡 자연식물식 이걸 해주셨잖아요. 그 중에서도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만들어주는 이 음식을 특별히 추천하신다 이랬는데 이 음식이 뭡니까? 예, 일본 도쿄대 의학연구소에서 고구마의 항산화 성분과 항암작용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항암기능이 있는 채소 82가지 종류를 전부 조사한 결과 고구마가 브로콜리도 제치고 양배추도 제치고 1위를 했다고 합니다. 고구마 속에 풍부한 안토시아닌 때문인데 안토시아닌은 암세포 성장에 필요한 염증과 활성산소의 발생을 억제하고 몸속 세포가 염증이 생기고 노화되는 것을 억제해서 각종 암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도 고구마에 대한 항암 연구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 고구마를 매일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에 비해서 50% 적게 암에 발병했다고 합니다. 고구마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과 안토시아닌 때문인데 베타카로틴은 몸속에서 비타민 A로 바뀌면서 인체 세포에 생기는 염증을 막아서 각종 암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고에 따르면 고구마 속에는 강글류사이드라는 당 지질 성분이 있는데 세포의 성장, 정식, 분화 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려주는 기능을 하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정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구마는 변비도 해소시켜주고 체중 감량, 고혈압, 당뇨, 야맹증 예방에 도움이 되고 항암 작용도 있고 피부 노화도 방지해주고 면역력 강화 등의 작용이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트륨 섭취량이 매우 많은데 고구마의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근데 고구마를 삶아서 먹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구운 고구마. 그죠? 예. 근데 요즘에는 집에 있는 에어프라이어기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거기다 넣어서 구운 고구마 형태로 먹거든요. 예, 예. 저는 그렇게 잘 먹어요. 예. 어떻게 섭취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고구마는 첫째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구마의 좋은 성분을 온전히 섭취하기 위해서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껍질에 많기 때문입니다. 또 고구마의 전분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얄라핀 성분도 껍질에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고구마는 색깔별로 다양하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색깔별로 고구마 속에 포함된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밤 고구마에는 칼륨이 많아서 혈압 조절에 좋고 자색 고구마에는 항산화 성분의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이 다른 고구마에 비해 거의 10배나 많이 들었고 베타카로틴은 호박 고구마에 100배 이상 많이 들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구마는 생으로 먹거나 쪄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는 흥미롭게도 조리 방법에 따라 혈당 지수가 크게 달라지는데 생고구마는 혈당 지수가 GI가 55였는데 30분간 삶았을 때 46으로 약간 떨어졌다가 반대로 구웠을 때는 94로 또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암 작용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강글류사이드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고 그 다음으로는 쪄서 먹는 게 좋고 구워서 먹는 거는 비추합니다. 그럼 고구마만 먹으면 목 막히고 그래서 사이다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고구마를 저는 동치미하고 먹으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좋은 생각입니다. 예, 뭐하고 같이 먹으면 좋아요? 예, 첫째로 여러 가지 식품이 있는데 첫째로 무하고 같이 고구마를 생으로 갈아서 먹을 때 무하고 같이 넣으면 좋습니다. 농식품종합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무 속에는 식이섬유, 비타민C, 칼슘, 칼륨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또한 음식물 소화흡수를 촉진하는 디아스타제라는 소화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속에 각종 항암 성분이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무와 함께 갈아서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과가 있는데 고구마는 섬유질과 아마이드라고 하는 성분 때문에 장에 가스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과 속에 펙틴 성분이 장벽에 막을 만들어서 유독물질 침입을 막아주기 때문에 장내 이상 발효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말씀하신 김치인데 고구마와 함께 먹기 편한 식품으로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김치를 함께 먹어왔습니다. 고구마가 텁텁해서 목이 막히거나 단맛에 물릴 때쯤 김치를 먹으면 시원한 맛을 내면서 깔끔하게 맛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또한 고구마의 칼륨 성분이 김치에 들어있는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주고 더욱이 김치에 풍부한 유산균이 장내 이상 발효를 억제해주는 작용까지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뭐 무작정 많이 먹는 건 좋지 않을 텐데 주의사항이나 당부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면 좀 해주시죠. 고구마는 일단 칼로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드시면 살이 찔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위가 약한 사람, 신장이 약한 사람, 당뇨병 환자, 장이 과민한 사람은 고구마 섭취에 신경 써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가공을 하면 안 되고 많이 드시는 것도 안 좋습니다. 예. 이 암에 대해서는 뭐 워낙에 겁나니까 민간요법이라든지 뭐 치료법 뭐 이렇게 하면 암에 뭐 카더라 이런 게 많아요. 제대로 된 정보와 잘못된 정보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새로운 정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너무 낯선 정보, 이런 일이 정도로 너무 낯선 정보는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분들도 물론 근거를 제시합니다. 어떤 논문에 의하면 이렇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논문은 전 세계로 보자면 매일 수천 편이 쏟아지기 때문에 논문을 근거로 들더라도 그 논문이 권위 있는 논문 잡지에 실렸는지 그 출처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통합암 치료의 선구자 김진목 원장님과 암을 물리치는 식습관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나눠봤습니다. 딱 3개월만 먼저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곰도 100일이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